자룡아. 예, 형님. 우리 일본 가서 공매도 치고 모히또나 한잔 할까? 한국에도 공매도가 풀렸는데, 형님? 아, 그래? 뉴욕 아닌가요? 일본인가요? 우리가 주식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약간 독립군 느낌으로. 그렇지. 공매도 대첩. 그렇지. 한산도 대첩의 뒤를 잇는 공매도 대첩. 가시죠, 지금.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8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이랑 밥 먹고 오늘 뭐 또 질문거리라든지 뭐 최근에 영상이 많이 못 올라갔는데 찍어 놓은 거는 꽤 있어요. 근데 지금 편집에 대한 어떤 시간이 좀 걸려서 조만간 몇 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지금 K슨24 송도에 그 애견 카페에 와 있습니다. 시작해. 네, 형님,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그 구독자분들께서 이메일 주신 것 중에 좀 재밌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거거든요. 재밌는 거? 예, 좀 어이없는? 첫 번째 질문이 형님 보고 성형했냐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냐,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달라고 한 8분 정도가 보내셨거든요. 성형? 네. 아, 어이가 없네. 그거 뭐 답해.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되지. 이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벗고 찍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외부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뭐 마스크 벗고 찍기 애매해요, 사실. 그리고 이 카메라에 대한 좀 저가 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고. 저는 성형은 뭐 절대 안 했고, 이게 피부과도 한번 안 가봤어요. 피부과도. 예, 그 무슨 뭐지? 마사지 뭐 이런 거는 받아봤는데 피부과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성형은 뭐 성형이야. 아이씨. 나도 예전에 그런 거 메일 온 거 봤는데 그 아직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네. 시작해. 그리고 그냥 원래 차단해. 그런 질문이 오면 차단해 그냥. 다음부터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단해 그 사람. 이어서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은 그 영화 빅쇼트 보셨죠? 거기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랑 이제 형님이랑 좀 공통된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좀 이제 질문을 좀 뽑았거든요. 이제 뭐 저희한테는 뭐 작년부터 쭉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뭐 올려주신 영상 중에 2월달 영상에도 앞으로는 뭐 테슬라 자체를 뭐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늘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2천억 정도 공매도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할 때 2011년, 12년부터 테슬라를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을 때고, 나는 더 이상 지난 10년 동안 내가 거래하고 봐왔던 테슬라를 보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강연도 많이 했거든요. 과거 커뮤니티 운영을, 카페 운영을 하면서. 강연도 맨날 2013년, 14년부터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자율주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기차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테슬라의 어떤 전유물 또는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또는 뭐 테슬라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차를 타서, 저도 뭐 테슬라를 과거에 타봤지만 좋아요, 차는. 특히 자율주행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예, 다른 차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가치를 다 반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제 배터리를 뭐 예를 들면 LG나 LG화학이나 삼성 SDI에서 뭐 수급을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켓쉐어, 테슬라의 이 마켓쉐어가 언제까지 1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 예. 뭐 당장 1, 2년은 1위를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사실 뭐 그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동안 제가 성장 지표로 써왔던 테슬라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앞으로는 테슬라가 독보적이긴 힘들 것이다. 시총 800조짜리 테슬라가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물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 시간 가치, 기회비용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제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뭐 람보르기니 타고 뭐 벤틀리 타고 트리마제 살고 갤러리아 폴에 살고 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하실 때 이 성장 가치를 따지셔서 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간 가치 대비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선택이었어요. 내연기관차를 사냐 전기차를 사냐,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렇게 되면 계속 보조금을 지금같이 줄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겠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보조금은 줄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안 주게 되겠죠. 전기차를 타야만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언제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5년 뒤면은 이 보조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전기차를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점유율에 관련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애플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새끼 공상가 아니야? 테슬라는 작년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 걸 이제 하지 말라고, 테슬라 고점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영상에서 2월 달인가 차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도 얘기를 했지만 배터리 이런 걸 아직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 할 바에는 우주항공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뭐 공매도 친 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산업에 대해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된다고 내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과거 역대 어떤 성장주나 이 시대의 흐름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테슬라 같은 업체에 대해서 과거부터 나는 이제 계속 봐왔고, 내 20달러부터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내 시점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성장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전기차라는 성장주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전기차가 막연히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게 주가 상승을 가늠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도 고점이 어딘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근데 이게 테슬라가 흑자를 내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쌓이면 가늠이 가능하지. 숫자를 매기는 게 수치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매출, 영업이익, 앞으로 얼마, YOY에 얼마 더 팔겠다, 이런 게 수치가 나오잖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연간 생산 대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갖고
이제는 테슬라는 목표 어떤 주가가 딱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수치가 판단이 가능한 시점이 온 거지. 그게 나는 작년 연말에 내가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테슬라를 안 한다. 그리고 그때 $900를 찍고 내려왔는데 시가총액이 1000조였어, 1000조. 그러면 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거는 내가 만든 용어인데 블랙홀 슈팅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를 $600에서 $900 부분은, 그 구간은 블랙홀 슈팅이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블랙홀 슈팅이 매겨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600를 넘음으로 해서 테슬라를 보지 말라고 한 거지. 그 $300, $600에서 $900, 그 $300는 없는 거지,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최대의 멀티플을 내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게 $6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나 어떤 배터리, 우리가 이 성장률을 볼 때 지금의 성장할 건 분명하지. 근데 그만큼의 이제 주가가 멀티플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 구독자님들, 내가 예전에 보니까는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성장하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과도기가 온 거야. 그거는 지난 2월 영상에 내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고, 지금 세계 배터리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지금 LG화학하고 중국의 CATL이랑 이제 LG화학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나는 결국에는 중국이 1등을 할 것이라고 봐. 그거는 판매 단가나 어떤 인건비, 그 중국의 어떤 그 굴뚝, 그냥 산업 역량상 1등을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도 아직 전고점을 뚫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는 이 항상 주식을 하면서 시장이 보내는 어떤 신호라 그럴까? 어떤 시장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올해 계속 배터리나 전기차가 못 올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전기차나 배터리는 아직까지 매수 기준은 아니다. 그 생각을 난 작년 연말부터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가 낸 거지. 마이클 버리는 뭐 지금에 와서 뭐 마이클 버리가 한 얘기는 뭐 난 비슷한 의견을 낼 수도 있지. 그 사람도 그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 어쨌든 결론은 테슬라가 올해 못 올라갔고, 반면에 제네랄 모터스나 포드는 2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야, 주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테슬라도 완성차 업체라는 거야. 어떤 환경,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데 연관해서 매출이 있지만 어쨌든 주력은 전기차 완성차 업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가 오를 때 테슬라는 못 오르고 있는 거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게 시장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고로 내가 2월 달에 얘기했던 거는 이미 지금 시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뭐 마이클 버리가 생각하는 뭐 비슷한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잘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비슷한 의견이 또 있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마이클 버리가 뭐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좀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좀 나왔어요.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좀 벌어졌고, 형님께서 올해 초부터 늘상 얘기하셨던 게 아직 제약바이오가 많이 좀 저렴한 편이다,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볼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비슷하게 좀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이클 버리는 왜 자꾸, 내가 마이클 버리를 따라한 건 아닌데, 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올 초부터 제약바이오를 계속 강조를 하고, 지금도 나는 제약바이오가 싸다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내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
일단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재평가의 시점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역대 제약바이오주들은 항상 고밸류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실적도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거기에 있어서 과거의 멀티플보단 지금이 현저히 싸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내 해석이고, 지금 대기업들이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SK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성장 매력을 찾을 종목이 앞으로는 많지 않을 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정고점을 뚫고 대세 상승으로 어떤 가는 이제 시점에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나는 이제 섹터 중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큰 건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해. 또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금융위기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대비책이나 지금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겪었잖아, 지금.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은 이걸 준비를 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어떤 굉장히 이 큰 충격을 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국의 정부들이 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주는 그 중심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네, 형님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이 요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뭐 많이 못 찍는데, 뭐 댓글이나 메일 온 거 보면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근데 한 7월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을 거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과 어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지금 일부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곧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챙겨 보시고, 지금 장세는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야, 아이고 우리 제갈분명 형님, 안 그래도 형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제 오시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나이다. 자, 차트도 내려가고 우리 국명이 형님도 오셨고, 지렸어. 고맙습니다 우리 제갈이 형님. 야, 이것까지 빠지면은 시부랄 오늘 술상 간다. 더블루래. 같이 더블로 브이로그 찍자. 김민정은 양보를 못한대. 아이고 형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지창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명이 형님 안 주무셨네. 아이고 우리 공명이, 그리고 우리 호두컷이 너무 고맙다.